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행복을 주는 부처님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하는 방법, 공식을 알면 늘 행복할 수 있겠죠. 공식을 모르면 그냥 이제 몸 건강하거나 기분 좋을 때, 뭐 아들이 사랑해요 엄마 이러면 기분 좋고, 돈 갑자기 100만 원 딱 들어오면 기분 좋고, 갑자기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고, 그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늘 행복하려면 행복의 공식이 있어요. 행복의 공식. 어떤 공식이 있을까? 배워보지 않을래요? 네. 네. 행복의 공식. 일단은 누가 행복한 거죠?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나에게는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이 어떤 느낌을 갖느냐라는 게 자존감이에요. 나의 자존심이 어떤 느낌을 갖는가? 나의 자존심이 갖는 느낌이 자존감이 높아야 되겠죠.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죽일 놈 같아. 내가 죄인 같고 살 의미가 하나도 없어. 살아서 뭐해? 이 세상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그걸 보고 그냥 자존감이 높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이래도 뭐 누가 욕해도 나한테 왜 저러지? 나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냥 저절로 방패막이가 돼요. 자존감이 아주 높은 거를 우리는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자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아. 그냥 아무 때나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도 괜찮고, 자기 전에도 괜찮고, 욕 먹어도 욕 먹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근자감이 좋은 사람은 욕 먹어서도 상관없지. 그런데 이곳은 자존감은 상황에 지배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하면 상황에 지배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디에 달렸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이 마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관음보살은 너의 마음을 이렇게 갖거라 라면서,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나 죽었다 하면서 이제 이제 죽었다, 이제 큰 물에 지진 났잖아. 지진. 아이고, 일본에 7.6이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여진이 수백 번 난대요. 5.0 이상 여진이 열 몇 번인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갈 데가 없어. 지진이 났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해라? 관세음보살님을 외워라. 네 마음을 그렇게 바꿔라. 지진 날 때 관세음보살 생각나겠어요? 지진 여기 확 나면 여러분들 다 도망날걸? 다 도망갈거야. 지진 우룩하면 완전 튀어나갈 거야. 요즘에는 무의식적으로 지진 나면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된다. 아니면 책상 밑에 막 들어갈 거예요. 책상 밑에. 우리 튼튼한 책상을 갖다 놔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법당 안에 아주 강철 책상을 갖다 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이것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여기는 떨어질 게 별로 없는데, 떨어져서 머리 다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떨어져서 머리 다치고 이러니까, 여기는 저보다 빔이라서 시멘트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지진에 좀 안전해. 여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큰 강철 책상을 갖다 놓고, 철판 책상을 갖다
네. 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자, 보통 우리는 내 몸이 귀중하다 여겨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몸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마음은 관세음보살. 큰 불이 났어. 큰 불이 났어. 큰 불이 나면 정신이 다 날아가 버리죠. 정신이 휑하니 날아가 버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몸은 빨리 나가야죠. 불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본품에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연피 관음력으로 저 관세음보살님을 염한다면 물에서 벗어나고 불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밀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뛰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연피 관음력으로 저 관세음보살님 생각하는 힘으로 떨어지다가 뚝 떨어지다 그대로 그닥 선대. 더 안 떨어진대. 그게 뭐겠어요? 나뭇가지에 걸친다는 거지. 그게 관세음보살 염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위험이 혹시 도적에게 막 침범당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또 옥에 갇혀서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족쇄가 풀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내 마음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의 역량에 따라서 자존감이 근자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마음만 막 가꾼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관세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나요? 뭘 좋아하나요? 노는 거 좋아해요? 자식 보면 기쁘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좋아하는 것을 마음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좋아하냐? 스님은 뭐 기도하는 거 좋아한다. 스님은 뭐 등산하는 거. 등산과 스님하고 관계 없는데? 아니, 뭐 내가 등산하는 걸 좋아해? 노래를 좋아해? 아니면 봉사하는 걸 좋아해? 가서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몸을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뭘 움직였을 때 자존감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마음은 이렇게 위로 솟아야 돼. 마음이 침울해지면 자존감 그대로 침몰해요. 마음이 온화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온화해지려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온화해지면 몸을 움직여지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온화해져. 또 나는 이거 해서 괜찮아. 라는 일, 효과적인 일.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사습법 중에 요익행이라고 그래요. 요익행. 이익이 되는 행을 해야 돼. 돈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황룡사가 황룡사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구청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거나 효과적인 것을 해야 돼. 효과적인 걸.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지만 이걸 해서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없어졌더라. 이걸 해서 뭐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벌려지더라. 월급이 올랐더라. 뭐 이런 것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에 명예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나의 자존감에 마음을 다스려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큰 장갑차를 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욕하는데 저 황산 선생님 나쁜 놈이고 황산 선생님 뒤에서 이상한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분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제가 좀 근자감 있거든요.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자감이 좀 있어요.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항상 기분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제 욕을 하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떡해주는 일.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떡을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뒤에도 안 씹지. 뭘 먹여야지 안 씹지. 자꾸 여러분들한테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소와 칭찬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역시 내 평판도 좋아져서 마음도 온화해져서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런 내가 즐거운 거, 이익이 되는 거,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이 마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게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돈이 안 벌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돼. 뭐 이렇게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 또 뭐 건강이 무너져 내려.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이제 이 마음의 힘을 더 세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더 많이 노력해서 그 말은 관세보살 이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관세보살 누가 나를 괴롭히면 저기에서 관세보살에서 마음을 들어 올려야 돼.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있으면 요게 이루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이루고 싶은 욕망들인데 이루고 싶은 욕망들을 소원을 관세보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이게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업성취 잘 안 되잖아.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해서 이 마음이 이게 우리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도 이런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내 건강도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관계도. 누구랑 관계가 좋아. 돈은 잘 벌리는데 관계가 나쁜 때도 있고, 돈은 잘 벌리는데 건강이 나쁜 때도 있잖아요. 운이 좋으면 우리는 건강도 잘 되고 관계도 좋고 뭐 돈도 잘 벌리고 그렇게 대운이 들어오면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돈 많이 벌어도 건강이 아작나기도 하고, 건강은 돈 좋은데 재물은 안 들어오고 관계는 좋은데 재물은 안 들어오고, 반대로 재물은 들어오는데 관계는 뭐 나빠지고, 이런 게 이 사이클들이 다 각각의 사이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승의 기류를 탈 때 더 많은 상승을 이루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항상 말랑말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마음이 스탠바이 돼 있어야 돼. 재물을 향해서 스탠바이. 그 재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어떻게 돈 버는지를 잘 알아야 되지. 자기 능력을 잘 개발하고 있어야 돼요.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챙기고 있어야 되죠. 건강이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여기는 코로나 시대야. 코로나 딱 감염되는 거거든요. 건강이 밑으로 갔다라는 것은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런 때거든요. 근데 안 좋아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좀 지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코로나 이제 도망가고 이렇게 좀 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을 만들어야지 라는 거고, 또 이쯤 되면 여기가 재물운이 여기가 있다 이러면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벌어놓은 게 100만 원 벌었는데 80만 원 나가고 뭐 이럴 때 몇백만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고 나면 또 이렇게 또 돌아오는 때가 와요. 새로 쫙 일어설 때 여기에서 내 마음을 잃지 않고 쭉 가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부부 관계 안 좋을 때 이혼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견뎌내서 다시 좋을 때 희망을 가지고 자꾸 안 좋을 때를 소환해서는 안 돼. 부부가 안 좋을 때 여기에서 자꾸 안 좋을 때를 소환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다 잊어야 돼. 이거 안 좋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을 때마저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는 이제 참 맨날 사이가 더 나빠. 이제 좋아지질 않아요. 자, 이런 등등의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기도를 독불공을 했어요.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보살님이 우리 아들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 상원이가 임신생이거든요. 임신생 원숭이띠. 제일 복이 많은 띠 중에 하나가 원숭이띠예요. 임신생 원숭이띠는 돈을 물고 태어났다. 돈을 물고 태어나. 이게 돈이 제일 많은 60갑자 중에 돈이 제일 많아 이게. 그 다음에 임신생도 부족해가지고 임 또 하나 더 있어. 인 호랑이 월입니다. 그리고 무인 이래 태어났어요. 호랑이 원숭이죠. 이렇게 원숭이와 호랑이 이래면 원숭이하고 호랑이는 이제 반대거든요. 원숭이는 이거는 2월 달이고 이건 8월 달이어서 서로 충이에요. 이걸 보고 역마살이라고. 역마가 대단하다. 이제 그런데 그건 그렇고 역마가 많은 사람은 이 직업을 가지면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면 요게 다 돈이니까 요게 다 돈이거든. 돌아다니는데 돈이 내 주머니에 계속 쌓인다래요. 돌아다니는 일 해야 돼. 이런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글씨 쓰고 있다. 3년 안에 병 걸려. 3년 안에 병 걸려. 안 좋아. 이런 사람은 자꾸 밖에 나가서 해외 무역 같은 거에도 좋고요. 또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곳곳에 안 다니는 데가 없이 슝 다니면서 심지어 해외 영어까지도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갔다 오면 돈이 막 쌓인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역마살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역마살이 있으면 다니면서 주머니 채우는 사람 또 있고 다니면서 써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다 여기 병이 되거나 병이 되면 다니면서 쓰는 사람이 병은 태양이 화거든요. 날아가 버리는 거야. 돈이 다 다니면서 쓰는 사람. 이건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는 사람. 이렇게. 근데 이 상원이가 참 특이한 거는 이게 이제 역마살이긴 하지만 이거는 금이고 인하고 인은 목이거든요. 얘한테 이 무토인 얘한테 목은 살이라고 그래요. 관살. 평관이라고도 하고 막 나를 완전히 이렇게 좁혀는 거예요. 나를. 얘는 힘들어. 얘는 어디 가나 힘든 곳에 있게 돼. 나를 혹사시키는 곳에 나를 혹사시키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이 있잖아. 원숭이. 이걸 잘 쓰면 나한테 있는 걸 잘 쓰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아직 30살이니까 직업을 아직 안 가졌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면 얘는 대박이 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글씨 두 개가 뭐랬어요? 관살이라고 나를 줘박는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라면서 나를 엄청 때리고 있는 위에 상관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옆에 다 신이 있으면 그것을 사그리 없애는 힘이 작용이 돼요. 이걸 보고 식신제살이라는 용어가 있어. 하여간에 식신제살, 살을 없애다. 식신으로 살을 제해버리다. 그러니까 위에 상관이 나를 엄청나게 막 힘들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연을 써버리면 갑자기 평화롭게 쭉 고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출중하다. 여기에는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 가나 무슨 일을 하면 직업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을 갖는다. 그 직업을 하면 돈 된다. 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면
대운이 운이 병호대운, 정미대운이거든요. 30살부터. 이건 또 뭘 얘기하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서를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호, 정미 이게 다 문서거든요. 여기에는 문서가 없어. 고민하는 걸 싫어해 얘는. 그냥 딱딱 그자 복권 딱 하면 스포츠 복권 당첨된다. 이거 얘는 뭘 하면 딱딱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서가 없어. 복권 이게 턱턱 맞추는 거잖아요. 즉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고민하는 걸 싫어해. 금방 고민, 싫어. 머리 쓰는 거 싫어.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30살부터 문서운이 와가지고 이때부터는 고민이 촥 들어오는 거죠. 얘가 변호사 시험 보려고 하거든요. 문서거든요. 이거 꼭 합격해야 돼. 얘가 이걸 합격하지 않으면 20년이거든요. 이게 30대, 40대. 요 합격하지 않으면 문서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에 있잖아. 거기에서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전하려고 하는 게 맞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변호사잖아. 그리고 문서를 다루잖아. 검색하잖아. 문서는 검색이기도 하거든요. 인터넷 열어가지고 쫙 검색을 하고 여기부터 쭉 그 변호사 이런데 법원 이런데 보면 문서들이 쫙 있는데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거. 이걸 보고 이제 문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전은 딱 맞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해야지. 갑진년은 좋은데 아직 개묘년이란 말이야? 발표는 언제 나나? 4월달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간 개묘년은 별로 안 좋았어. 이민 개묘년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갑진년은 이제 여기에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합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빡세게 기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진짜 요 정말 20년 앞으로 20년 문서를 써야 되니까 지금 올해 정말 중요한 얘한테는 이거 빨리 받아야지. 이 문서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 문서운이 오면 문서 자격증 가지고 취업도 되는 거거든요. 쉽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 가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원 정섭이만 안 왔네. 원래 정섭이도 같이 시험 보는데 윤정섭이라고 있거든. 예? 예, 거기도 임신생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지혜롭게 금강경의 지혜로 합격.